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도 시작은 이겁니다. 민법 체계도 완성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프린트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었죠. 그래서 420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 계약법 총론입니다. 계약법 총론 420쪽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나옵니다. 자, 민법은 계약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법은 뭐 가지고 출발해야 될까요? 이 틀이 있습니다. 틀. 네, 여기 1편 총칙은 한 장짜리 보시면은 의능, 행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이거 가지고 놀면 됩니다. 뭐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많아요. 지금요. 정리도 안 돼. 이게 학개론인지 민법인지 뭐 어떤 받긴 받는데 정신이 없어. 이제 프린트는 부수적인 건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전부 다 한 장짜리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은 맨 밑에 뭐 있어요? 점소, 지지전, 유질저 8개.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매매를 통해서 3편 채권 뭐해서 그 조문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한 장짜리 그죠? 매매 통해서 여기 등기 치는 거예요. 매매에서 뭐 치는 거? 근데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머리를. 그 머리가 뭐예요? 무효 취소. 그러니까 매매가 뭐 되지 않고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를 전제로 해서 등기 쳐서 수익권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편 총칙은 능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가 있고 2편 물건은 점소, 지지전, 유질저 가지고 놓으면 되죠. 그러면 계약법은 뭐 가지고 놀 거냔 말이에요. 계약법은 거기 있는 563조 가지고 계약 분류 가지고 놀면 돼요. 전전, 양약, 무무, 출출. 됐어요? 전 뭐라고요? 양약 그다음 뭐다? 무무, 출출. 오늘도 심각하게 출발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출발하세요. 매일 이렇게 무겁게 오시지 마시고 오늘 그냥 수업이라도 들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잡으세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떤 날은 꼴도 보기 싫은 날 있죠.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럼 책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집에 목차가 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으십니까? 읽어야 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뭐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는 뭐다? 습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려면요. 적어도 3개월간은 고통스럽게 반복해야 됩니다. 같은 행위를 3개월 동안 계속 뭐 된다고요? 반복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 벽에 있는 민법 목차 한 번이라도 읽고 나오시고 주무실 때 그 목차 한 번이라도 읽고 하루에 몇 번씩 2번씩 이렇게 매일매일 한 2달 해보세요. 그럼 보지 않아도 글자 보일까 안 보일까? 목차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의 이야기들은 잘 들립니다. 다른 과목도 보세요 여러분들. 민법이 왜 1차 과목에 제일 먼저 나와 있을까? 왜 2차 안 갖고 1차에 있어요? 2차를 누르는 밑바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게 되면 과목마다 다 할 게 아니고 몇 개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고 나머지 거 뭐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뭐부터 시작한다? 입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책 펴놓고 보면 계속 양이 늘어나잖아요. 양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옷이 전부 다 정리 잘 돼 있습니까? 방바닥에 전부 다 늘어져 있습니까?
보통 이 의자에다가 계속 옷 갖다 놓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계약법 뭐 가지고 한다? 양, 약, 무, 출출. 그러니까 시험이 거기 그 따라서 책이 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양, 약 가지고 한 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형하고 뭐가 있었어요? 네? 비전형 있었잖아요. 그죠? 합의 해제는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합의 해제는 거기 한 장짜리 보시면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정 맞이하다. 쭉 있죠? 거기 합자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해지는 거기 없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합의해지 나올 때마다 손이 없다. 뭐가 없다? 뭐 따라하세요. 무조건 뭐가 없다. 손이 없다만 따라하시면 돼. 손해배상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 그게 판례 태도다. 그걸 맨날 듣다가 시험장 가면 거기 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다 허물어집니다. 포인트는 모르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다 보면 뭐한다? 이거라도 챙겨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뭐하나? 멘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뜨거운 여름과 함께 사라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멘붕 오거든. 왜? 책으로 공부하니까 양이 늘어나잖아요. 이 한 장짜리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뭐 낙성하고 뭐 했어요 지금? 요물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낙성. 뭐 청락, 승락, 성립. 청약, 대화자, 도달, 격지자. 청약, 격지자, 도달, 승락, 대화자, 격지자. 그래서 그 도팔. 몸부림치면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 오늘 시간 할 건 뭐냐면 이제 뭐 가지고, 쌍무하고 뭐다? 편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쌍무, 무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세요. 420쪽. 그죠? 동시이행 무슨 권? 항변권. 이건 쌍무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야? 나도 무가 있고 너도 무가 있는데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럼 뭐 하자? 같이 이행하자. 그죠? 그러면 이 글자에서 동시이행의 무슨 권? 이 항변권에서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동시항변권 하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것만큼은 잊어먹으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게. 책 들어가면 뭐 의 있고 요건이 있고 뭐 효과 있고 순서대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항변권은 거기서 보시면은 별 6개짜리를 찾아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다? 항변권 주장해야 이행지책. 이행지책 어디서 나왔죠? 응? 여기 채무 불이행 들어가면 여기 이행지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가? 글자 틀렸네. 항변권이 아니고 항변권은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가? 팔레트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뭐다? 이행체 책임 면제 받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변권. 그러니까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로 뭐다? 이행 지체 뭐다? 책임 뭐한다? 면제 받는다. 그럼 무슨 이게 포인트가 뭘까? 특히 돈 줄 때, 뭐 줄 때? 돈 제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잔금하고 등기서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잔금을 안 줬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이 잔금 안 준다고 그 사람이 이행지체일까요? 아니죠. 서로 모일 때는 변제기일 때는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잔금 안 주더라도 지연이자가 안 붙겠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가 안 붙는다.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면 중도금 줄 때는 뭐 줄 때는 중도금 줄 때는 동시행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중도금 줄 때가 봅시다. 중도금 줄 때는 누군 변제기가 아니에요. 갑은 줄 게 없잖아요. 갑은 뭐가 아니다. 변제기가 아니고 누구만 을만 변제기잖아요. 무슨 관계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잔금 줄 때는 어떻게 잔금 줄 때는 잔금 줄 때 매도인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관련 서류 권리증 이런 걸 전부 다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도 갑도 을 있으면 갑도 뭐가 되고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가 되죠. 이때 무슨 관계? 이때 무슨 관계 아니에요? 자 이때 동시행 관계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있는 사람, 변제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라고 해요.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자. 이쪽은 후이행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선임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할 권리가 없잖아요. 뭐 없다? 항변권이 없잖아요. 그럼 뭐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요. 채무 불이행. 그 뭐에 빠져요? 네? 이행하지 않으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네?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지체에 빠지면 뭐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 지연이자가 붙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변권이 있으면 가장 포인트가 뭐다? 그 자체로 뭐 면제받는다? 이행지체 뭐 받는다? 책임 면제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연결해 보세요. 여기 이행지체 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최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행지체가 아닌데 최고 때리면 효력이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라니 잔금하고 서류교부 있죠. 자신이 뭘 주지 않으면서 서류 주지 않으면 항변권이 있죠. 근데 여기다가 빨리 잔금 갖고 오라고 독촉하면 그 최고는 효력이 없겠네. 이제 글자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지체일 때 최고 때려야 되지. 뭐가 아닌데? 지체가 아닌데 최고 오르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화살 좀 뭡니까? 별 3개짜리 보세요. 가로 2번. 가로 2번 보세요. 상대방 채무가 뭐 했을까? 변제기에 있을까? 자,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 후이행 채무 변제기가 뭐 했다? 도래했다.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죠. 선이행 의무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이 판례가 동상변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주지 않다가 중도금 주지 않다가 뭐가 도래했다? 잔금 기일이 도래했다. 자, 그래서 잔금도 안 주고 지금 어디까지 왔다? 현재까지 왔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니까 중도금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어디까지 왔다? 현재까지 지금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잔금하고 서류는 무슨 관계예요? 이게 서류 안 주니까 잔금도 안 줬겠죠. 그러면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여기까지 왔다. 둘이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하루의 하루 지연이자를 만약에 30만으로 약정했다고 가정합시다. 하루 지연이자가 얼마?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너 중도금 안 준 것부터 여기까지, 여기 잔금 기준 잡으니까 이게 15일이고, 에? 이게 20일이다. 며칠이다?
그러니까 15일 곱하기 30만원 얼마고? 450만원하고 여기 얼마야? 600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15일 플러스 20일 더하다니까 얼마치 달라? 네? 1050만원에 뭐 내놔라? 예? 지연이자 내놔라. 누구의 주장이에요? 예? 갑의 주장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도금 안 주면 예? 이렇게 질질 끄지 말고 내 목을 치지. 내 목 치란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니 빨리 여기 뭐야 이거 빨리 법정 해지해서 끝내지. 뭐 여태까지 왜 이렇게 끌고 오냐.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 빼도 박도 못하는 여기 450만원만 얼마만? 나 여기만 인정할 것이지. 에? 여기는 뭐 하지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나 얼마 주겠다. 에? 450만원의 지연이자 주겠다. 을의 주장입니다.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참 누가 불쌍해 보여. 돈 없으니까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을 네가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건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막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 무슨 지체 중?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행 지체지. 지체 중 누가 도래했어요? 후이행 채무자 변제액에 도래했죠. 그러면 여기 서류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야? 이게 동시행 관계니까 여기다 더 중도금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금? 그럼 450만원 지연 손해금 있죠. 지연 손해금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서류하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지연 손해금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 상대방 후이행 채무 변제액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 그러면 어디 기준 잡으면 될까? 잔금이네. 여기 뭐요?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뭐다? 에? 이행 지체 이다가 되겠죠. 이지. 근데 잔금 기준 이해 못 준 무슨 금은? 이게 중도금은 이건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매도인이 만약에 지연 이자 놀이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갑이 지연 이자 놀이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류를 줘버리는 거야. 줘버리면 뭐도 안 주면 잔금도 안 주면 이것도 뭐가 붙고 이거 다 붙겠지. 근데 매도인이 서류 줄까 안 줄까 잘.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빨리 뭐야 그냥 주는 거야. 그럼 무슨 이자놀이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번 판례 꼭 기억하셔야 돼. 항변권이 여러 가지를 몽땅 다 기억하려다가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한 두세 개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시험 볼 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저 먼저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뭐다? 이행시에 책임 면제받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슨 시점에서 갑이 을한테 야 빨리 중도금 잔금 갖고 와라고 최고를 날리며 갑이 최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 최고는 효력이 자 있다 없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전부 다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관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갑이 독촉하는 것은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을 뭘 빠뜨려야 돼? 지체에 빠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를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빠뜨려야 돼? 이 현재 시점에서 서류를 뭐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장짜리 프린트물에 채무 분리행, 이행 지체 밑에 최고 필요란 말이 있잖아요. 맨날 보는 글자인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달라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민법을 강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빈도로 높이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볼 걸 갖다가 이걸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틀이 보일까 안 보일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한 장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업 듣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 미치려고 그래. 도대체 저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 판을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한다? 제가 예뻐 보여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그때서 이구나. 이 판이 갖고 있는 흐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표현문제 펼쳐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써봐야 모든 과목을 그렇게 못한다니까. 민법이 살았네. 여기 최고 때는 뭐에 빠뜨려야 돼? 연습하는 거야.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매도인이 뭐 안 주고 소리 안 주고서 야 너 중도금 잔금 왜 안 갖고 와라고 독촉 날리면 그 최고는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거 딱 나오면 그냥 찢어서 휴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자마자 또 괜히 열받아가지고 매도인에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응? 집불도 모르는 게 야 네가 서류를 줘야지 내가 이행지체에서 최고 때리는 게 맞지. 무슨 헛소리하고 무슨 최고 내려오고 있어. 이런 말 하면 뭐야 그 사람. 아까 있잖아. 항변권은 뭐 하지 않아도 항변권은 그냥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하냐. 말을 하지 않아도 면제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오도방정 뭘 떠나가지고 항변권 행사하려면 네가 서류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 한 순간 서류 날라올 거 아니야. 날라온 순간부터 또 뭐가 붙어 이제.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행지체 밑에 뭐가 되려면 최고를 때리려면 뭐에 빠뜨려야지.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최고 날아가는 거지. 지치도 아닌데 최고 때리면 의미가 없죠. 그럼 서로 동생관계 있다가 에? 이게 뭐 이 동생관계 있잖아. 근데 갑자기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호라당 타버렸어. 그러면 오른쪽에 이행 불능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내 거 던질 필요가 있을까? 거긴 최고할 필요가 없잖아. 아까는 최고하려면 뭐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 독촉할 필요 없으니까 내 거 줄 필요가 없지. 동생관계 있다가 이행 불능에 빠지면 내 거 던질 이유가 없고 바로 뭐로 들어가면 돼. 해제.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차이가 있다. 이행 지체하고 뭐하고 이행 불능하고. 지금 우리 무슨 계약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 쌍무에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채무 출출이죠. 쌍무에서 출출로 가는 게 채무 이행이잖아요. 그 출출까지 못 가는 게 채무 불이행. 왼손 양쪽 기자 거 왼손은 이행지체죠. 그러면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랑 한 세트구나. 그 제목이 연결되면 돼요. 쌍무에서 무가 두 개가 출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서 넘어진 게 뭐야? 채무불이행 아니야. 그러니까 쌍무의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은 뭐하고 한 세트다? 이행지체랑 계속 한 세트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판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두 가지 판례 가지고 항변권 문제 버텨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건 볼게요. 자, 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맨 꼭대기. 쌍무계약에서 출발하죠. 일방은 상대방 채무이행을 제거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 영원히 노예요? 잠시 노예요?
영원히 거절하는 거예요? 잠시 거절하는 거예요? 아, 저기서 줄 때까지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잠시 거절. 이거 갖다 이제 쓰는 게 뭐예요? 영구적 쓰지 말고 그냥 듣고 흘려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고 뭐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양채무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별개의 원인. 왜 그러면 쌍무계약 한 출발이 거기서 동일한 왔어야 되는 거지 따로 다른 원인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하나가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가 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게 되면 무슨 의무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별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동생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뭐가 됐다?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경매는 누가 경매하는 거죠? 경매. 응? 경매는 보세요.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자, 채권자 저당권 붙어 있는 네? 이 부동산을 뭐에 집어넣는 걸까? 경매 집어넣겠죠. 뭐 집어넣는다? 그럼 누가 나타나요? 경락인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죠. 자동취득, 등기취득. 기억나십니까?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경매. 그러니까 경매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취득이죠. 그럼 이제 수익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락인이 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 쳤다 이야기예요. 뭐 했다고? 근데 경매가 무효래요.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가 무효 2번이란 얘기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니 다 이때 쓴 단어는 뭐예요? 무효일 때. 뭐 들은 거 있어가지고 꽝꽝 막 치면 돼. 무효가 되면 네 글자.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무슨 이득? 부당 이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원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누구한테 지어줘야 돼요? 응? 자,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잖아요. 그럼 등기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아, 왜 또 채권자야? 아, 이 등기, 경락인은 등기를 얘한테 지어줄 거 아니야, 채무자한테. 그럼 채권자는 돈 배당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와서. 네? 저당권자, 우선 면제권, 범위 5개 기억나요? 이렇게 생각 기억나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쏙 뽑아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면제가 있으니까. 뽑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저당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도로 뱉어내야 돼? 경락인이 낸 돈 뱉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배당 돈 놀아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도로 뱉어내야 되고 등기는 누구한테 뱉어내야 돼요? 그 사람이 같아 달라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경매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됐습니다.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보세요.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인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럼 경락인은 등기를 누구한테 지어줘야 되고 채무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채권자죠? 배당금은 누구한테 뱉어내야 돼요? 경락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판례. 자, 됐고요. 세 번째는 일방에 한 번 뭐 제공했다? 3번 있죠? 현실 제공했어요. 네. 잔금 주러 갔습니다. 뭐 주러 갔다? 안 받아.
그걸 채권자 수령 지체라고 그래요. 잔금을 주러 갔는데 뭘 안 준다? 안 받아. 그럼 다시 또 잔금 다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음번 가가지고 잔금 안 주면서 서류 내놓으라고 그러면 매도인이 뭐라 그럴까? 아니 네가 뭐 줘야지. 잔금을 줘야지 내가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까? 뒤집었어. 매도인이 뭐 갖다 주러 갔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 에? 그럼 다시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번 와가지고 뭐 주지 않으면서 서류 주면서 잔금 달라 그러면 매수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서류지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까? 그럼 읽어보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이 한 번 뭐 제공했다? 현실 제공했다. 상대방은 뭐 하지 않았어? 수령하지 않아서 수령지체에 빠졌죠. 그럼 이행 제공이 뭐 되지 않는 경우? 그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항변권은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네,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저쪽 항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변권 가서 시험 문제 풀 때 최소한 그 별 6개짜리하고 별 3개짜리 있죠. 이 3가지만큼은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슬슬 이제 기출문제도 다가오죠. 네? 뭐 기출문제 따로 뭐 단원별 문제 따로 모의고사 따로 사실은 아니에요. 다 한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자꾸 분류하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것으로 보여서 그렇지 계속 이 판 속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유학집 할 때도 뭐 갖고 와야 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드릴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앞뒤로 해서. 응? 만들 수 있어. 뒤표 있죠? 제가 붙여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또 코팅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효력가 봅시다. 이행 거절 권능, 영기적 항변권이죠. 영원히 노가 아니고 잠시 노. 자, 3번째는 소송상 효력입니다. 자, 법원에서는 주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법원 가서 입 다물고 있으면 보호를 해줘요, 안 해줘요? 말을 해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소송 제기 전에는 항변권 그 자체로 뭐 하지 않아도 연습이야. 말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는 맞아. 근데 이제 어디 갔으면 법원에 갔는데 말을 안 하면 판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소송 제기 전에는 당사자끼리는 뭐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행체 책임 면제를 받는데 어디 가면? 법원 가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선 이긴다 진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항변권 뭐였어요? 주장해야 법원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항변권 주장하면 원래는 원고 전부 패소가 원래 맞습니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문제 생기니까 아예 그냥 둘 불러다가 서로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동시 이행하라. 너도 주고 너도 이렇게 줘라. 그거 뭐야? 상환급부 판결. 둘 불러다가 싸우지 말고 서로 뭐 하라. 너도 급부 상환급부 하라. 이게 이제 원고 뭐다? 일부 승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패소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상계 문제란 말이 있어요. 이건 특 A급 할 때 어쩌다 나오는 지문이야. 이건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자, 봅시다. 우리 연애하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뭐 하다가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상하지 않아요? 자상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결혼 후에는 항상 자상할 수는 없다. 읽어봐, 거기. 거기 자상 있잖아요. 뭐 할 수 없다고? 항변권 붙은 자동채권 뭐예요? 상계할 수 없다. 이거 뭐 그냥 외우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결혼하더니 요즘 수상해.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항변권 붙은 채권,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수동채권으로. 근데 이런 게 시험 날 확률이 있는가? 한 번 나온 적은 있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때 나오겠지. 그러니까 밑에 건 기억하지 마시고. 결혼한 다음에 뭐요? 자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요? 수상하잖아. 뭐라고? 연애 때는 그렇게 자상하더니만 결혼부터는 모양이 이상해졌어. 이거 뭐 하지 않아? 자상하자니까 뭐요? 수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넘어가세요. 가볍게. 자꾸 책에 있는 거 보고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요? 툭 치고 나갈 땐 툭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계약하고 있습니까? 쌍무계약하고 있습니다. 아시습니까?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은 채무이행, 출연 가다가 팍 넘어져서 쓰는 용어가 뭐다? 이행지체랑 한 세트다. 그죠? 자, 그 밑에 425쪽 갑니다. 위헌부담 갑니다. 무슨 부담이요? 위헌부담. 자,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하죠? 근데 후에 불났다 그 얘기예요. 뭐가 불났다고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에 화재가 난 게 후발적 불능이죠. 말도 딱 되잖아요. 후에 불났다. 무슨 불능? 불났을 땐 불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통은 현재 점유하는 자가 보통은 매도인이죠. 그럼 보통 누가 잘못했을까? 에? 보통은 매도인이 잘못해서 불을 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불을 낼 수도 있을 수 있죠. 혹시 빈집이에요? 빈집이야. 10년 만에 집을 마련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뭐예요? 딱 와가지고 10년 만에 가끔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죠.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담배 한 대를 딱 피다가 담배불을 그냥 놓고 나오는 바람에 호라당 태워 먹었어. 누가 불렸어요? 누가 불렸다? 매수인이 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돈 모아가지고 자기 꿈이 뭐냐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만 집 전원주택 만들어 놓고 사는 게 꿈이야. 그 돈 모아가지고 전원주택 산 겁니다. 근데 아직 중도금 줬는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산불 나가지고 홀라당 타먹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잘못 없죠. 또는 제3자가 불낼 수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불냈다? 같은 거예요. 세 가지야. 산불, 자연재해, 제3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매도인이 불을 내게 되면 이제 갑으로 합시다. 매도인을 갑이라 합시다. 잘못 있죠. 갑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이때 이 갑이 채무자일까 채권자일까? 그러면 다시 그 한 장짜리 책에도 맨 위에 563조 있죠. 자, 결국은 잘 보시면 재산권하고 대금이 바꿔지는 거죠. 물건 아니에요. 조문에서는. 물건은 조문이란 물건에 매매에서 물건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물건이라 생각하고 있잖아. 왜? 자기 과거 경험이 그렇죠. 또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과거 경험은
가서 계약서 썼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약정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약금 줬을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 저 563조 몇 번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반복해서 안 가다 보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어떡하라. 시험 끝나고 나서도 10년이고 20년이고 저 판이 남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 말은. 왜? 몸부림 쳤잖아요. 온몸으로. 그러면 이때 대금이 불났어요? 물건 관련된 재산권이 불난 거예요. 응? 지금 돈이 불난 게 아니잖아요. 재산권 기준 아니에요. 그 매도인은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재산권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뭐가 되고, 이거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려요. 조문을 안 본 사람들은. 왜? 항상 돈에만 초점이 있거든. 돈 말고 뭐도 있다고 여기. 재산권도 있으니까 매도인은 채권자이면서 무슨 자다?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563조에. 돈 가져가면 매도인이 채권자, 매수인이 채무자. 재산권 가져가면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잖아. 매수인 무슨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 없죠? 그러면 잘못 있는 사람은 잘못 있는 사람 돈 달라면 안 되지. 어른 갑한테 재산권 달랄 수 있어야 되지. 근데 뭐가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다? 채무 잘못됐으니까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채불이다. 쓸게. 약자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한 장짜리 들어가시면은 채무 불이행, 왼쪽은 이행기체, 오른쪽은 뭐예요? 이행 불능. 불능됐으니까 못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 채권이 법정해지, 원상회복,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지.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총칙에서 성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무슨 변경? 재산권, 채권 못 받으니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이야기예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수인이 불을 냈다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없는 거야? 잘못이 없죠. 누구한테 잘못 있어요? 을이 잘못 있죠. 그러면 귀책사유 있는 사람은 이 갑한테 대금 달라면 안 되지. 재산권 달라면 안 되지. 대신 갑은 을한테 뭐 달라? 야, 돈 달라 할 수 있잖아. 네가 불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따져. 이건 채불이 아니다. 이걸 먼저 좀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다? 채불 아니죠. 그러면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대가 손실은 다 누가? 을이 부담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을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지금 뭐가 불났어? 재산권. 그러니까 똑같이 갑은 무슨 자고 자꾸 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돈이 좀 없으면 몸이 좀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돈이 좀 없으면 좀 몸이 좀 불편하지. 왜 불편해요? 자동차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 버스 기다려봐. 어떤 때는 20분도 뭐 기다렸다 오면 또 사람 또 꽉 차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대신 건강하지 않아.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항상. 아시겠어요?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어디 아파요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럼 뭐요? 공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돈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래서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건강하면 돈이 좀 부족하고 돈이 많으면 또 뭐가 건강이 안 좋고 자꾸 밸런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채불 아닙니다. 누가 부담해? 우리 채무자, 채권자. 재산권 인도 채권자.
재산권 채무자. 자, 제3자 불입니다. 누구도 잘못 없고 뭘도 잘못 없네. 서로 달랄 수가 없죠. 갑한테 잘못 없죠. 채무자 잘못 없으니까 뭐가 아니다. 채불이 뭐요?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달랄 수 없죠. 그럼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이 부담해야지 뭐. 무슨 부담? 갑, 채무자, 채권자. 재산권. 또 채권자란다. 재산권, 채무자. 다시. 갑이 뭐라고요? 재산권, 채무자. 재산권, 채권자. 요거 헷갈린 게 아니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맨날 나는 모른대. 모른다는 사람은 진짜 몰라.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뭐야?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익숙하지 않다가 나중에 뭐 한다? 익숙해지면 모르는 것은 계속 모르는 거야. 영원히 몰라지는 거야. 자기 말에 자기가 최면에 걸려버리면 날아가는 거야.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언어에 대한 몸이. 여러분들 양파 키울 때도 한쪽은 사랑한다. 이쪽은 뭐야? 이 자식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크기가. 왜 그래요? 반응한단 말이에요. 물도 눈도 이렇게 예쁜 눈이 있고 이상한 눈이 있다면서요. 물 찍을 때 사랑한다는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사진 찍게 되면 예쁜 형체가 되고 막 악담 퍼보면 물은 뭐야? 찌그러지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이 물로 돼 있죠. 지구랑 똑같잖아. 근데 불이 있는데 자꾸 거기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자꾸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거 아니에요. 긍정 언어를 쓰세요. 무슨 언어예요? 설령 떨어진 하 있더라도 뭐야? 나는 붙는다. 긍정. 누가 부담한다? 네, 그래서 맨 밑에 채무자 위험 부담. 무슨 부담? 두 번째는 채권자 위험 부담. 세 번째는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양쪽 귀 잡으셨죠? 네? 왼손 내리시고. 이게 매도인 불이에요. 이행불능. 무슨 불능? 매도인이 불냈죠. 손 띄세요. 매수인 불. 제3자 불. 이게 후발적 불능 얘기한 거예요. 무슨 불능? 채무 불이행에는 양쪽 귀 잡았죠? 왼손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요 이행지체는 동시행과 한 세트죠. 그럼 요거 잘 생각해봐요. 귀도 잡고서. 이게 매도인이 불냈어. 그러면 갑한테 귀가 있고 을은 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야?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다. 뛰는 순간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매수인불. 갑귀 없고 을귀 있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죠. 채불 아닐 때 손실은 을이 부담해야지. 꼭대기면 제3자 불이지. 갑귀 없고 을귀 없잖아. 무슨 불이 아니야? 그럼 서로 달라 할 수 없으니까 손실은 누가 부담해?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트를 이렇게 옆으로 넣으면 여기 귀 있는 거 아니에요? 쌍무계약에 동시행은 이행지체랑 한 세트고 위험부담은 이행불능이랑 한 세트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매도인불은 채무불이행이 이다가 되죠. 매수인불은 갑은 잘못 없잖아. 채불 아닐 때 손실을 을이 부담한다. 제3자불은 갑이 채불 아니죠. 손실은 누가 부담해? 갑. 이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우리 뭐 하고 있죠? 잘했어요. 무슨 계약이요? 보세요.
쌍무가 무가 두 개잖아요. 이 무가 이 앞으로 가서 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다가 중간에 탁 돌부려 넘어진 제목이 뭐예요? 채무 불량 두 가지 있잖아. 쌍무가 채불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양쪽 귀잡고 이행지체는 동시 이행하고 한 세트.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은 채불의 이행 불능 한 세트.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지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 장짜리 볼 때마다 프린터를 설명드리면 여기 쌍무에서 이 출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못 가는 게 뭐예요? 채불령 아니야. 쌍무의 동시행은 이행지체랑 한 세트고 쌍무의 뭐는 채불의 이행불량은 한 세트. 그래서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잡을 하면서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항변권 하나, 위험부담 하나 섞어서 제목 찾기 나올 거예요. 네,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